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부터는 3D 레이어와 카메라 레이어와 조명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강좌에서는 3D 레이어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X축과 Y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2D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Z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 공간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카메라와 라이트를 함께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합성 전문 프로그램으로 3D 프로그램처럼 오브젝트를 직접 여기서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D 프로그램처럼 카메라와 라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키프레임을 설정을 하셨죠. 그 키프레임의 설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도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로고나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좀 무겁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D 레이어인 형태를 3D 레이어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저와 함께 제가 그 영상과 함께 올려드린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그 파일을 프로젝트 패널 창으로 임포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부로 올려드린 3DM 카메라 앤 조명 예제라는 PSD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열기를 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시면 Import A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푸테이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컴포지션 크라프트 레이어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실제 레이어의 실사이즈대로 들어오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좌는 제가 애프터 이펙트 초반 강좌에서 이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 강좌에 가셔서 들으신 이후에 지금 이 강좌를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겠습니다. 열기를 하면 프로젝트 패널에 소스들이 모여 있는 레이어 그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작업 공간을 하나 만드는 컴포지션 레이어가 컴포지션 내용이 이렇게 클릭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타임라인 창에 이렇게 3DN 카메라 앤 조명 예제라는 타임라인에 있는 컴프 창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배경 레이어와 모델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는 2D를 합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3D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옵션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 레이어 선택 앞에 보시면 이 옵션 바를 나타내는 옵션 바를 감추고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삼각형을 눌러주시게 되면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앵커 포인트와 포지션과 스케일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나와 있는데 이 설정 값들이 전부 다 X축과 Y축으로 나와 있는 즉 두 가지 값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콘 중에 여러분 정육각형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2D 레이어가 3D 레이어로 전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육각형을 클릭을 하셔도 좋고요. 타임라인 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3D 레이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또 선택을 하셔도 좋고 또는 상단의 풀다운 메뉴에 레이어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3D를 누르셔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클릭을 하시면서 이 속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더니 여러분 조금 전에는 두 개의 속성값만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세 개의 속성 즉 X축과 Y축과 Z축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3D 레이어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와 포지션과 스케일과 로테이션의 Z축이 생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D 레이어의 트랜스폼에 추가된 Z축 이외에 하단에 보시면 또 Material Option이라는 명령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트와 그림자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3DA로 설정을 하게 되면 Z축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어에서 어떻게 축들이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화면의 모든 상태를 제가 인위적으로 투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우측으로 보시면 원뷰라는 이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를 누르시고 투뷰 언더바 호리젠탈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배경도 저와 함께 똑같이 이 3D 아이콘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이 되면 여러분 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 왼쪽이 카메라가 위에서 보고 있는 탑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카메라가 정면에서 보고 있는 액티브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왼쪽에 있는 뷰포트를 클릭을 하시고 컴포지션의 그 뷰포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투뷰 바로 옆에 보면 이 카메라의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프론트와 레프트, 탑, 백, 라이트 버튼, 그 다음에 커스텀 1, 2, 뷰, 3 뷰까지 나와 있는데요. 커스텀 1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화면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좀 크기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0%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50%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X축과 Y축, Z축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 녹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녹색 화살표는 Y축, 위아래로 움직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축 방향이 되겠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X축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화살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Z축을 나타내는데 Z축은 앞뒤로 전진과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축은 레이어를 회전하거나 축은 레이어를 회전하거나 위치를 변화시킬 때 사용이 되는데요. 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축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 축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크기를 하실 때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Z, X, Y라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밑에 꼬릿말처럼 꼬리표처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화면의 위아래로 또는 X축을 하면 좌우로, 그 다음에 Z축을 누르면 앞으로,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도 좋고, 또는 밑에 있는 트랜스폼, 즉 레이어의 속성값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와 함께 포지션을 움직여 보시고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한번 움직여보면 이렇게 커졌다가 적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을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흔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울기는 절대 360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만 회전수는 360도를 넘어가면 바퀴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또는 한 1회전, 2회전, 3회전이고 3회전 몇 도, 3회전 또 몇 도라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앵커 포인트는 레이어의 중심 포인트에 Z축이 추가되어 있고 앵커 포인트로 XY, Z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Z축이 추가가 돼서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케일은 Z축이 주어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두께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Z축의 수치가 변해도 두께의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이 Z축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두께가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속성 모두 레이어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컴프 패널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리드 앤 그아이드라는 옵션에서 3D 뭐 리퍼런스 엑시스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다고 뭐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저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 X축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X축을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그 이미지가 약간 기울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몇 도 돌리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가 한 다음에 밑에 있는 X 로테이션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또는 X축을 돌리지 말고 또는 Y축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뭐 똑같은 값으로 돌아가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그림이 일단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거 너무 이렇게 뒤로 갔으니까 좀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저와 같이 Z축을 눌러서 앞으로 좀 잡아당겨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자, Y축을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조금 전에 저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에서 X축으로 약간 앞으로 약간 구부렸고 또는 약간 뒤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Y축을 돌리게 되면 눕혀진 상태에서 회전축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의 자전을 표현할 때 지구가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뉘어져서 자전이 돌아가고 있죠. 그럴 때 그 지구 스피어 즉 구를 만드신 다음에 약간 기울어진 어떤 지구의 모양을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퀴수로 이렇게 자전이 돌아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참고로 설명을 드렸지만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오리엔테이션은 기울기를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그 기울어진 기울기 값으로 X축으로 회전, Y축으로 회전, Z축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개념을 다시 자기화시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있는데요. 뭐 오파시티는 불투명에 대한 그런 어떤 설정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된 내용은 없고 2D 레이어와 사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2D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바꿨을 때 레이어의 트랜스폼이 어떤 속성이 추가가 되고 또 어떤 속성 값들이 더 추가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메일과 쪽지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뭐 다른 예제라든지 아닌 다른 설명으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레이어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트랜스폼 설명하는 데만 벌써 한 강좌에 할당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하단에 나오는 매테리얼 옵션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 동작을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